자, 앞으로 2주가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까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이 상황을 짧고 굵게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대담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천은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사실상 수도권의 야간 통행 금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의 거리두기 4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확산의 고리를 끊는다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확진자는 이미 2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평균 12일까지를 고려하면 이번 주부터 이 감염 접촉이 차단이 되면 2주 후부터 일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확진자가 30%를 넘고 있고 수도권에 많은 감염자가 잔존해 있어서 강력한 방역 대책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파 변이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현 상태 유지가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이상 이 확진자 수가 증가하거나 평균적으로 지속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8월 중순 확진자가 2,3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네.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를 넘었고 1.7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통해서 이번 달 말에 2,000명이라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일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토요일에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지난주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면 이번 주말 전에도 2,000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2주 후인 7월 말부터야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앞서 보셨겠지만 백신이 부족해서 50대 후반 접종 예약이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백신 접종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0시부터 55세에서 59세 352만 명 정도를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도 안 지나서 오후 3시 반에 이미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더나 백신 물량이 주 단위로 들여다 보니까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185만 명분이 예약이 마감이 됐기 때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예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들께서는 하루 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다음 주에 예약할 50에서 54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약을 하라고 할 때는 최소한 백신 수급을 정확히 수급을 해놓고 예약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50세에서 54세 사전 예약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혼란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백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백신 수급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사전 예약은 사실은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최소한 2주 정도 예약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일주일 예약을 끝내야 된다면 55세에서 54세 이런 나이를 한 2세 정도로 끊어서 월화 정도로 날짜를 요일을 정해서 예약지를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접종센터가 저도 예약을 시도를 해보니 접종센터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을 좀 더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요한 게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우려했던 풍선 효과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수도권에서의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이미 지난 주말부터 비수도권도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바뀌면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만 단계가 격상이 되었지만 비수도권도 최소한 3단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좀 더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야 할 게 해외 유입 확진자일 텐데요.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델타 변이 검출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델타 변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빠르게 우세종이 되고 있고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 영국은 15배, 이스라엘은 100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난 그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도 아직까지는 해외 입국에 의한 그 확산세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역 강화는 물론이고 해외 입국할 때 들어오는 검역을 철저히 검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WHO 승인 백신은 모두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국내 입국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확진자가 늘면 또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 이를 감당할 의료 시스템입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병상 수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생활치료시설센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75%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차 때는 중환자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는데 이번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로 되어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집에서 재택치료를 지금 고려하는데 재택치료는 확진자 자체가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 포화도나 체온계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의료기기가 필요하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 개념을 도입해서 병원에 전원하기 전에 증상 자체의 유무에 따라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항생제 수액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치료센터로 이번 기회에 다시 어떤 치료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환자 병상이나 감염 병상 자체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활치료센터의 어떤 치료 개념 변경이 이번 기회에 꼭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나마 이번 유행에선 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다룰 의료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해결 방안 뭐라고 보십니까? 중증 환자 병상도 물론이지만 인력 자체는 바로 우리가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활치료센터 개념을 변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관 삭간을 하거나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액이나 항체 치료제를 치료할 수 있다면 병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부분을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동을 부족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생활치료시설 개념을 좀 확충하고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였습니다.